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좀 해변가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 날씨가 흐려요. 베트남이 거의 한 일주일째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저도 촬영을 계속 나갔지만 비 때문에 다 망치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 조용한 카페에 와봤습니다. 요즘에 베트남 여행 많이 오시잖아요. 뭐 동남아시아가 아무래도 좀 물가며 뭐며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많이 오시는데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라오스나 캄보디아, 미얀마 이런 데는 좀 인프라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태국은 물가가 많이 올랐죠. 그래서 베트남 뭐 다낭, 뭐 나트랑, 뭐 푸꾸옥 이런 많이 가시죠. 근데 베트남 여행하실 때 한국에서 하시던 그런 어떤 습관 그리고 관습 때문에 종종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베트남 오셨을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 그리고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오해가 될 만한 것들 미리 말씀드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베트남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데가 공항이죠. 공항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제 그랍을 키시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 밖에 딱 나오자마자 아마 호객으로 붙는 택시기사들이 많을 거예요. 뭐 그랍 택시 뭐 어디 가요? 막 이러면서. 근데 그분들이 부르는 가격은 꽤 높을 겁니다. 그럴 때 합리적으로 흥정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일단 가실 곳을 정하신 다음에 호텔이나 어디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갈 곳을 주소 같은 걸 찾으세요. 찾은 다음에 딱 찍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딱 찍으면 저 얼마인지 이렇게 가격이 딱 나옵니다. 뭐 차량,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이걸 들고 가서 흥정을 보세요. 왜냐면 이 그랍 어플로 부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랑 흥정을 해야 되겠죠.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높게 부를 거예요. 대부분 다낭 기준으로 봤을 때 공항에서 호텔까지 한 15만 동에서 아무리 많이 나와야 20만 동 안짝이거든요. 근데 막 30만 동, 40만 동 부를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좀 과한 금액이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얼만큼 앱에 찍히는지 그걸 딱 보여주신 다음에 이 가격으로 가자. 그렇게 해도 기사님들한테는 손해가 아니에요. 왜냐면 그랩 이 어플에서 이 회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게 거의 한 25%에서 30%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사님들은 이거를 그냥 현찰로 주시면은 완전 감사한 거죠. 30%를 안 뜯기니까. 그렇죠? 거기다가 더 붙이려고 하면은 주지 마세요. 제 생각에는 좀 별로입니다. 그리고 공항에서 나가실 때 아마 한 10,000동 정도를 더 요구를 할 거예요. 왜냐면 실제로 공항에서 나갈 때 주차비 아니면 무슨 통과하는 그 비용이 있어요. 10,000동 정도. 그렇기 때문에 그럼 10,000동 정도는 그냥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. 10,000동 해봤자 한 500원 정도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. 그래서 항상 공항 도착하시면 그랍 어플로 예약을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차량이 잘 안 잡힌다? 그러면 여기에 찍히는 가격을 보여주시면서 요 가격으로 가자.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절대 바가지 쓰지 마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공항에서 호텔 가시고 이제 다음날 뭐 일어나셔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시잖아요. 그러면 물티슈 같은 게 나오죠. 한국에서는 물티슈가 무료지만 여기서는 물티슈 대부분이 유료입니다. 물론 한국 식당 가시면 무료인 곳도 있어요. 하지만 현지 식당들은 대략 한 5,000동 정도 받습니다. 그래서 로컬 식당 가끔 저도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면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왜 이거 나 먹지도 않은 건데 5,000동 이거 막 두세 개 찍힌 거 이거 뭐냐 하면서 막 이제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물티슈가 많습니다. 물티슈 사용하면 대략 한 개당 5,000동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두 명이 가시면 한 10,000동, 500원 정도예요. 500원, 6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. 여기에 룰이고 여기에 정해진 어떤 규칙이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싫으시다 하시면 그냥 물티슈 사용 안 하시면 되고 사용하셨다 그러면 1인당 5,000동 한 대략 한 200, 300원 정도는 기분 좋게
내가 사용했으니까 딱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몰아. 그리고 세 번째, 이제 뭐 밥도 먹고 그러시면은 뭐 어디 놀러 가실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특히 일반 이렇게 외부 관광지는 상관이 없어요. 상관없는데 다낭 기준으로 보자면 영흥사라든가 그런 사원들 가실 때는 복장을 그래도 조금 여미고 가시는 게 좋아요. 물론 여행객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예쁜 사진 찍고 하시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공간을 지켜주시고 예의를 갖추는 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가 예전에 가이드 할 때 한번 20대 여성분들로만 이루어진 팀이 있었어요.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. 뭐 해변 가셔가지고 아니면 또 예쁜 곳 가셔가지고 뭐 정말 예쁘게 좀 노출이 많긴 하지만 비키니 같은 것도 입고 막 찍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해변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습니다. 당연히 그래도 되는 곳이고요. 하지만 해변 갔다가 고복장 그대로 영흥사 그 사원을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좀 이렇게 여미고 가셔야 된다. 그랬더니 겉에 이제 뭐 가디건 같은 걸 입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러면 뭐 크게 상관이 없겠다 했는데 영흥사에 또 나중에 가겠지만 굉장히 좀 사진이 잘 나오는 스팟이 있습니다. 거기를 딱 갔는데 거기에서 안에 비키니 입은 채로 그냥 가디건을 쫙 하고 벗으시더라고요. 물론 인생샷 예쁜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불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. 어글리 코리안이 되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곳 가실 때는 되도록이면 조금 옷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갖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여튼 기억나는 게 겉옷을 딱 벗으니까 남자분들, 뭐 베트남 사람들, 한국 사람들은 막 엄청 쳐다보죠. 눈길이 가고. 근데 다른 분들 몇몇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혀를 끌끌끌끌 차시더라고요.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니까 인생샷도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네 번째, 그리고 다음은 가끔 가다가 한시장이나 이런 시장 가시면은 이제 흥정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흥정 좋죠. 재밌잖아요. 그쵸? 맨 처음에 막 30만 동 불렀는데 내가 막 말로 해가지고 막 20만 동까지 깎고 그러면 굉장히 뭐 재밌고 좋겠지만 너무 좀 과한 분들이 계세요. 만 동 막 15,000동 이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깎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이 옆에 사람은 같이 뭐 여행하다 보면은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이 사람은 뭐 20만 동에 샀는데 나는 뭐 22만 동에 샀다. 그리고 막 이놈들 다 사기꾼들이다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만동 2만동 차이 크게 보일 수도 있죠. 근데 500원 1,000원 차이거든요. 놀러 오셨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내가 좀 깎는 스킬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시장 가보면은 뭐 크록스 같은 거 한 20만 동, 한 15만 동, 뭐 예전엔 15만 동이었는데 요즘 한 20만 동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도 분명히 아니지 막 30만 동 이렇게 불러요. 그러면 대략 한 5만 동 안팎이면은 적당히 잘 깎았네 생각하시고 재미로 그렇게 깎으셔야지 목숨 걸고 깎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위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행동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깎는 재미를 느끼시라는 거지. 이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한시장 그 안에서 장사하려면 그 사람 진짜 많이 모이는 곳인데 월세나 이런 것들 얼마나 비싸겠어요.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당히 이 정도면은 내가 만족했다 라는 선까지만 깎으시고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남자분들, 뭐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근데 남자분들은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가이드 할 때도 일반 마사지 샵이라든가 이발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직원들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게 말이 되냐, 그게 뭐 가능하냐 라는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살고 일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경우예요. 실예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이건 조금 된 얘기인데
20대 한 70대 남성분이 이발소 있죠? 귀 파주고 이제 오이 마사지 해주고 그런데 가셨다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뭐 얼굴 마사지 받고 뭐 수염 깎고 귀 팔 때도 은근히 이렇게 팔꿈치로 여자분을 이렇게 툭툭 쳤대요. 여자분 입장에서는 90분만 버티면 되는 거기도 하고 뭐 팔꿈치로 뭐 툭툭 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저냥 넘어간 모양입니다. 근데 그 남자분이 이제 조금 더 과감해지셔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마사지를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이제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누워 있을 때 손을 뻗어서 여자분의 중요 부위를 좀 만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안이 막 출동해가지고 막 잡아간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. 그 남자분은 끝까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CCTV에 다 남아 있었고 저도 그 CCTV 영상을 봤는데 고의가 맞아요. 일부러 그랬고 그래서 그 여자분은 막 울면서 집에 갔고 그 남자분은 결국엔 경찰서 가가지고 그 여자분이랑 이래저래 어떻게 합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. 합의금은 제가 알기로 거의 돈 1,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 번의 잘못된 손놀림이 그 큰 금액을 지불하게 만든 거죠. 그리고 뭐 두 번째 사례로는 마사지 샵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주잖아요. 근데 그 옷이 안 맞는다고, 좀 작다고, 조금 불편하다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그냥 수건만 덮고 계셨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옷 갈아입을 시간을 드리고 여성 마사지사분이 들어와서 이제 남자분이 누워 있는데 수건을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마사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건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졌나 봐요. 근데 네, 완전히 다 벗고 누워 있는 걸 보고 막 식겁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. 뭐 남자분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 안 봐도 되는 걸 봐버렸으니 얼마나 좀 성적 수치심이 느껴졌겠습니까? 그래서 거기서 막 시비가 발생해가지고 그분도 거의 뭐 한 200만 원, 300만 원 그 정도 가까이 지불하시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여가지고 성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요. 뭐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특히 남자분들은 뭐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 하고 뭐 싶으시면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인용되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마사지샵 대략 여기 한 뭐 1시간 반, 2시간에 한 60만 동, 70만 동 될 거예요. 근데 그런 데들은 일반 마사지샵이고요. 당연히 조금 더 허락이 되는 곳들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.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돈을 좀 더 주고 뭐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돈을 좀 더 주고 서로가 상호가 합의된 그런 공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뭐 베트남 여자들이 뭐 한국 남자 좋아한다더라. 뭐 돈 많으니까 뭐 다 되지 않겠냐 막 싶어가지고 저번에 저 해변가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골프복 쫙 입으시고 점잖게 생기신 한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남성분 4분이서 좀 예쁜 여자분 2분이 저쪽에 앉아 있는데 계속 막 한국말로 뭐 새끈하다 뭐하다 막 좀 그렇더라고요. 거의 뭐 반쯤 성추행적인 성희롱하는 그런 발언들을 막 하시더니 결국에는 60대 남자분 그분이 그 여자분들 계신 테이블에 가서 막 전화번호 줄 수 있냐, 이따 저녁에 뭐 하냐, 뭐 같이 뭐 만나서 놀자 하시는데 이분들도요 눈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람이에요.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. 돈이면 다 되겠거니 그런 거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부디 싫다고 하면은 진짜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막 귀엽네 뭐 튕기고 그런데 튕기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싫은 거예요. 딱 봤을 때 20대 한 초중반 여자분인데 좋겠습니까? 당연히 싫지. 그러니까 싫다고 하면은 거기서 딱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
아, 뭐 베트남 여자들이 뭐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더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막 들이대시길래 아, 맞아. 그때 그랬어요. 그 여자분들이 저는 이제 베트남 말을 좀 알아들으니까 공안을 불러야 되니 뭐하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무 귀찮게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죠. 선생님들, 물론 관심이 가시는 건 알겠지만 지금 저 여자분들이 경찰 부르려고 하는 중이다. 그러니까 일 크게 만들지 않으시려면 가셔가지고 좀 사과하시고 너무 예뻐서 그랬다 하고 딱 마무리를 지셔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싹 굳어지시더니 가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쏘리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마무리를 지셨어요. 근데 진짜 좀 싫다고 하시면 딱 거기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과한 게 문제입니다. 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뭐 저도 여기서 살면서 이것저것 느낀 점, 그리고 살면서 배운 것들, 그리고 관광 오셨을 때 이것 정도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, 아, 그리고 또 여기 카페 되게 예쁘죠? 여기 옆에 연못도 있고 물고기도 많아요. 그래서 카페 가격도 괜찮습니다. 뭐 커피, 아메리카노, 제가 막 물을 타가지고 좀 연해 보이지만 아메리카노 맛있고 한 5만 동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물고기 밥 주는 거 있죠. 꽤 양 많아요. 지금 많이 썼는데 여기 안에 빵빵하게 차 있습니다. 한참 줄 수 있는데 요거 하나에 만동이면 한 5, 6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, 그런데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오셔가지고 여유롭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, 밤에 오셔도 여기 등 이렇게 막 조명 들어오고 예뻐요. 한번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낭 놀러 오시거나 베트남 놀러 오셨을 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DM 같은 거 주셔도 괜찮고, 언제든지 좀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구독,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요.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다 뿌리면 좋나?